네, 안녕하세요. 전국시대 김민주입니다. 월드컵 예선전 스웨덴과의 첫 경기 아쉽게 1대0으로 패배했습니다. 오는 24일이죠. 멕시코와의 또 다른 경기가 있으니까요. 우리 선수들 힘껏 응원하면서 월드컵 축제를 즐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 경기를 볼 때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있죠. 바로 치맥인데요. 시원한 맥주, 요즘은 각양각색의 수제 맥주들이 아주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한 잔의 맥주가 만들어지기까지 과연 어떤 과정들이 필요할까요? 브루어 마스터 김주형 씨와 함께 수제 맥주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선미, 아이유, 설현, 연예인 이름이 써있는 공장. 여기가 뭐 하는 곳일까요? 연예인만큼 유명하고 시원한 걸 만드는 곳이라는데요. 이분이 만들면 달라진다는 그것, 바로 수제 맥주입니다. 수제 맥주 연금술사, 브루어 마스터 김주형 씨를 소개합니다. 한적한 들판에 목장처럼 들어서 있는 이곳, 수제 맥주 브루얼입니다. 탱크에서 갓 뽑아낸 신선한 맥주를 시원하게 들이키는 이 남자, 바로 브루어 마스터 김주형 씨인데요. 브루어 마스터, 무슨 일을 하세요? 브루 마스터라 하면은 공장을 처음에 이제 뭐 원자재 관리부터 마지막에 패키징해서 맥주의 완성품이 나가는 것까지, 그 다음에 그 외적인 매니지먼트까지 총 관리를 하는 거를 브루 마스터라고 하는데요. 브루어 마스터도 하루 일과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는데요. 사장님 내일 그 스케줄로 잡았으니까 내일 하고 오늘은 필터링까지만 하는 걸로 하죠. 한때 바리스타를 꿈꿨던 그는 미국 수제 맥주 맛에 반해 브루어 마스터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맥주에는 4가지 원료가 들어가는데요. 물, 몰트, 홉, 이스트 이렇게 4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몰트 같은 경우는 맥주의 색깔, 맥주의 풍미, 맥주의 맛을 주로 결정을 하고요. 이게 바로 맥주의 원료인 메가인데요. 오, 색깔이 조금씩 다르네요. 지금 보고 계신 게 왼쪽에는 이제 필스너 몰트라고 해서요.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황금색 맥주, 그 맥주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메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초콜릿 몰트라고 해서 뭐 스타우트나 포터 같은 뭐 흔히들 말씀하시는 흑맥주, 그걸 만들 때 사용하는 메가입니다. 브루어 마스터의 임무는 재료의 신선도 유지와 점검. 눈으로 한 번, 촉감으로 한 번, 그리고 직접 꼭꼭 씹어 먹어보기까지 합니다. 맥주에서 메가는 가장 중요한 원료. 좀 더 딱딱하고 뭔가 향이 좀 뭐라 그러지? 과일향 같은 폭향 같다 그래야 되나? 좀 더 로스팅이 맥주는 메가의 양에 따라 꽃향기와 플냄새, 오렌지, 자몽 맛이 나고요. 진하게 로스팅된 메가를 쓰면 거품이 덜 생긴답니다. 저는 솔직히 잘 모르니까 먹었을 때 그냥 맛없다, 맛있다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게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든 맥주에 대해서 테이스팅을 되게 자주 하는데 전문가는 이렇게 느낄 수 있구나라는 걸 되게 말씀을 잘 해주세요. 이번엔 맥주 당도 체크인데요. 발효 공정별로 계속 주시해야 하는 거랍니다. 당도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알코올 도수가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각 탱크별로 당도, 온도, 탄산 압력을 체크해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맥주의 당도는 처음에 이제 발효 시작할 때의 당도, 오리지널 그래비티라고 해서 시작할 때의 당도가 있고요. 끝날 때의 당도, 파이널 그래비티라고 해서 끝날 때의 당도가 있습니다. 당도의 중요성은 아무래도 발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조금만 달라져도 맥주는 맛이 변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브루어 마스터의 기술.
중국에서 저희가 1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에 있는 제2공장으로 넘어오면서 장비와 쓰는 용수가 바뀌다 보니까 맥주 맛이 조금씩 변화가 돼서 그거를 이제 다시 잡는데 굉장히 그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외에서도 브루어리를 이전하게 되면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맥주를 생산하는 것, 지영 씨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실력으로 지영 씨의 브루어리에서 출품한 맥주가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오늘의 주영 씨가 있기까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맥주를 좀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욕심에 회사에 덜컥 사표까지 제출한 적이 있으니까 말이죠. 이제 실무적인 경험은 많이 쌓았었지만 그리고 어떻게 사실 공부를 해야 될지 그것도 잘 몰랐고요. 알아보니까 맥주 학교가 독일에 있다고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좀 학식을 좀 쌓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맥주의 본고장인 독일 베를린 공대에서 배운 고품질의 맥주 양조 기술. 회사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의 실력에 반해 다시 복직시켰습니다. 수제 맥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해서 맥주를 만들고 있는 분이고요. 맥주를 원하는 맥주를 레시피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자입니다. 탱크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주영 씨. 맥주 오염을 방지하는 일이라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런데 탱크마다 붙여진 선미, 아이유, 설현. 이게 뭔가요? 웃길 수도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브루어들이 일하면서 좀 애정을 갖고 일하는 뜻에서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을 붙이는 걸로 해봤습니다. 미국 쪽에 이제 크래프트 쪽에서 뭐 그림도 많이 그리고요. 뭐 유명한 연예인들 이름도 뭐 이렇게 새기는 경우도 있고요. 브루어리 색깔에 맞춰서 많이 하는 편입니다. 발효가 끝난 맥주는 숙성고로 옮기게 되는데요. 모두 6종의 맥주를 생산하는 이곳 브루어리에서는 숙성 기간 역시 맥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브루어 마스터의 가장 큰 특권은 새로 생산되는 맥주를 제일 먼저 테이스팅한다는 것. 바디도 괜찮고 호평도 괜찮고 좋은 것 같아요. 밸런스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만든 레시피로 상상했던 맛이 그대로 나오면 가슴이 터질 것처럼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그가 진정 바라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여러 번 만들어도 변화가 크지 않는 맥주. 쉽게 말해 잘 만든 맥주를 꾸준히 내서 소비자의 사랑을 받는 것. 그것이 주영 씨의 맥주에 대한 철학입니다. 회사 곳곳을 돌던 주영 씨에게 잠시 쉬는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어디론가 전화를 거네요. 하면은 오늘 오후 좀 늦게 끝날 것 같아. 무리하지 말고. 일하면서 다치지 말고 거기 또 불이랑 이런 거 많이 쓰잖아. 그러니까 불 조심하고. 신혼 6개월 차. 보기만 해도 꿀이 뚝뚝 떨어지는 시기에 아내는 서울에서 셰프로, 그는 이곳에서 일하느라 주말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셰프와 브루어 마스터의 만남. 그야말로 천생연분이 아닌가 싶네요. 잠깐 점심 쉬는 시간이어서 전화했어. 셰프 와이프는 아무래도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다는 거. 단점은 살이 찐다는 거. 또 와이프가 좋아하는 맥주를 제가 직접 만들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장점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열린 시음회. 브루어 마스터는 매운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향수도 쓸 수 없다고 하네요. 비슷하지만 향이 많이 나. 맥주를 딱 따라 놓은 다음에 이제 외관을 보는 거야. 외관에서 얼만큼의 이제 탁도가 얼만큼 선명한지, 거품의 조밀도가 얼마나 조밀한지, 거품의 헤드 얼만큼의 거품이 올라오는지.
오로지 입안 가득 퍼지는 맥주에만 온 신경을 쏟는 시음. 이제 과일 에스테르가 좀 살아있으면서 커피가 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맥주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주영 씨. 하지만 그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고 바라고 있습니다. 빅팬들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사실 빅팬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회사의 맥주는 검증이 됐다는 반증이고, 그다음에 이 내가 만드는 맥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니까, 그런 점에서 좀 그런 빅팬을 많이 만드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신만의 맥주가 아닌 모두에게 사랑받는 맥주를 개발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인 브루어 마스터 김주형. 맥주에서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계속 관찰하는 그의 노력은 완벽한 한 잔, 이 한마디에 있습니다. 그 찬사를 위해 주영 씨는 오늘도 행복한 도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한 잔을 위한 노력의 과정들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김주영 브루마스터를 통해서 맥주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역 특산물과 연계한 맛있는 맥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수제 맥주를 만드는 기술을 알아봤다면요. 이번에는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식이죠. 메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밀 냉면부터 빙떡까지 메밀 음식의 맛을 좌우하는 기술들 지금 알아보시죠. 메밀 그대와 밥을 먹고파. 만발한 메밀꽃 따라 메밀 요리의 계절이 피었습니다. 소박함 속에 깊은 맛을 자랑하는 메밀 요리들. 때로는 구수하게, 때로는 매콤달콤하게 다양한 맛의 기술을 품은 메밀 음식들 만나보실까요? 메밀 요리의 맛의 기술을 배우러 찾아간 곳은 서귀포시 강정동.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메밀 음식을 드시러 오셨더라고요. 입맛을 사로잡는 이곳의 맛의 기술, 강민정 대표님이 책임지고 계십니다. 일단 메밀꽃 참 그 눈으로 한번 호강시켜주고, 이제는 메밀 음식으로 제 입을 이렇게 또 호강시켜줄 차례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메밀 음식 맛의 기술 한 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반죽을 해야 됩니다. 반죽요? 네. 메밀면 만들기. 메밀가루에 따뜻한 물을 넣으면서 천천히 반죽을 해주는데요. 이렇게 10번 정도 반복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메밀가루는 밀가루나 전분과 달리 찰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쉽게 끊어지는 것이 특징.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5시간의 숙성이라고 하네요. 자, 이제 냉면 내리나요? 네, 드시면 냉면 내릴 거면 삶을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물인가요, 사장님? 메밀물입니다. 메밀물. 그럼 이제 몇 분 정도 삶으면 되는 건가요? 3분 정도 삶으면 됩니다. 딱 3분요? 3분에서 그 이상 삶으면 터져요. 3분간 삶을 메밀면은 바로 찬물로 직행. 탄력아 살아나라. 잘 삶은 메밀면은 이렇게 검은 빛의 윤기가 차르르르르 흐릅니다. 사실 이제 소스만 딱 뿌리면 이제 완성이 되는데, 냉면의 핵심은 또 뭐니 해도 소스잖아요. 여기 또 정말 또 많은 비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간은 못 알려드리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볼 수 있을까요? 한번. 네. 이거 살짝만 찍어봐 주시겠어요, 소스를? 네. 일단 색이 빨가니까 고춧가루. 그 다음에 약간 알싸한 맛이 있으니까 마늘. 양파, 고춧가루, 마늘. 그 다음에 혹시 배도 들어가나요? 아닌데. 안 들어갑니다. 파인애플 들어가고요. 아, 파인애플요? 네. 배가 아니라 파인애플이 들어가서 달달했네요. 또요? 그리고 바나나를 구워서 잼을 만들어서 들어가요. 아니 근데 이렇게 다 알려주셔도 돼요?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 알려드리는 건 아니고.
아, 정말 포인트가 되는 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저한테만 좀 따로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제 귀에다 대고. 끝까지 안 알려주셨어요. 네. 여러분 잘 보세요. 참기름 후에 바로 설탕을 사르르 뿌려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매콤한 소스와 어우러져서 감칠맛을 제대로 올려줍니다. 평양에 평양냉면이 있다면 제주에는 메밀냉면이 있다. 매콤달콤한 맛과 쫄깃함이 살아있는 메밀냉면입니다. 감칠맛이 확 도니까 젓가락이 이제 구수한 들깨메밀 칼국수의 맛의 기술 들어갑니다. 메밀면을 끓인 물에 들깨를 넣고 다시 면을 넣어주는데요. 단출한 재료로 내는 깊은 맛, 그 기술은 바로 시간입니다. 요것도 또 시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시간 한 15분 이상은 끓여야 오래 끓이면 끓일수록 맛이 더 나온 건 사실이고요. 네. 근데 최소 15분은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최소 15분은 삶아야 네. 들깨의 더 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거네요. 제가 사장님의 부름을 받고 열심히 이 뜨거운 불 앞에서 15분간 적고 있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죠. 야, 이걸 15분 동안 져야 된다니까. 이렇게 힘들게 요리를 하는데 음식 안 나온다고, 빨리 안 나온다고 재촉했던 제 자신을 오늘 반성하게 됩니다. 15분 이상 적고 또 저어서 탄생하는 들깨메밀 칼국수. 마지막엔 깨와 소금, 김으로 마무리. 걸쭉한 메밀 국물과 훌훌 들이키면 담백한 맛이 입안 가득 터집니다. 사장님, 이 빙떡 반죽에도 분명히 사장님에게 엄청난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한 수 알려주시죠. 빙떡 반죽의 황금 비율은요, 메밀가루, 물, 밀가루의 3대 2대 1 비율. 거기에 계란과 소금을 넣어서 섞어줍니다. 자, 이제 비법 들어가나요? 네. 네, 어떤 비법인가요, 첫 번째? 네. 참기름입니다. 참기름. 고소한 참기름. 아우. 하나만 넣고. 그리고 네. 이거는 정말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은 정말 저희만의 비법이에요. 식초인가요? 아닌데요. 그러면 뭔가요? 짜잔. 식초통 안에 담긴 게 뭘까요? 식용유예요. 식용유요? 네. 식용유가 들어가네요. 네, 식용유가. 오. 들어가면 좀 느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느끼하지 않고요. 그래요? 고소해집니다. 부드러워서. 그냥 보기에도 부드러움이 전해지지 않나요? 자, 이제 메밀 전병을 얇게 붙여야 할 차례인데요. 보기에는 쉬워 보였는데요. 자, 이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너무 많이 닿으면 안 되고. 네. 살짝. 진짜 잘하시네. 제가 섬세한 건 또 잘하거든요. 이거 비슷해요. 일부러 칭찬하시는 거 아니죠, 사장님? 아니, 진짜 잘하시는데. 진짜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방송 이제 그만두면은 빙떡 장사 하나 해야겠어요, 여기 와서. 떨어지면 뒤집으면 돼요. 에이, 뒤집기 실패.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네요. 들어간 거예요. 네. 볶아서 들어간 거고요. 이게 살짝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여기를 한번 눌러주시면 끝. 이렇게 살짝만 눌러주세요. 자, 이제 굉장히 뜨겁네요. 메밀과 무는 영양으로나 맛으로나 찰떡궁합. 건강 간식 빙떡입니다. 색상도 제가 봤던 그 빙떡 그 색상과 약간 달라요. 노릇노릇하게 뭔가 잘 익어진 느낌이 나는 게 직접 만든 빙떡. 부드러워요. 조심하세요. 쫀득쫀득하면서도 간이 잘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담백하죠? 네, 담백하면서도 되게 부드러워요. 건강에 좋은 음식 메밀, 식이섬유, 단백질, 루틴 등 영양소가 풍부한데요. 맛있고 건강에도 좋아서 사랑받는 메밀 요리들입니다. 양념도 잘 어우러지는 것 같고요. 찰지고 쫀득쫀득해요, 다른 데보다. 메밀이요, 부드럽고 단 데보다 쫄깃쫄깃하고 아무튼 입맛이 땡겨요.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메밀 음식 첫 번째 맛의 기술은요? 숙성입니다. 5시간 이상 숙성을 시켜야 되는 게 기술입니다. 두 번째 시간의 기술. 칼국수 같은 경우에는 15분 이상 푹 끓여야 되고요. 그리고 냉면은 3분 시간을 엄수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빙떡은요. 참기름과 식용유를 넣고 잘 반죽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메밀 음식 맛의 기술 잘 기억하시고요. 맛있는 메밀 드시고 여러분들 건강해지세요. 건강하세요. 네, 여행지에 가서 도시 전체를 둘러보는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시티 투어를 이용해 보는 건데요. 가까운 울산에서도 2층 오픈버스를 이용한 시티 투어를 즐길 수가 합니다. 요즘에는 날씨도 굉장히 좋아져서 울산의 야경을 즐길 수 있는 달빛 여행이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달의 요정 세일러문.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세일러문 나를 불렀나? 나는야 울트라맨. 짜잔. 세일러문. 아니 세일러문. 나를 찾은 세일러문 어디 갔나? 세일러문. 아니 세일러문. 아치 나는 코 넷네 할래요. 찾지 마세요. 자 세일러문. 세일러문 아이스크림이 다가 아니라고. 세일러문. 울산의 아름다운 밤을 찾았어. 아이스크림보다 달콤한 울산의 밤을 찾았어. 출발! 세일러문! 세일러문 가지마. 세일러문. 어디 세일러문? 죄송합니다. 혼자서 울산의 아름다운 밤을 찾았어. 출발! 세일러문 없는 울산 문투어. 출발지는 바로 태화강역. 세일러문 대신 울트라맨이 함께합니다. 오늘 세일러문 없이 이 울트라맨이 혼자서 아름다운 울산의 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아름다운 울산을 느끼실 분들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직 이른 저녁 7시. 달빛아 어서 내려줘. 차를 타고 다니면 아직 날이 밝기 때문에 지나다니는 분들 굉장히 부러워하거든요. 울산 시민 여러분 부처 핸즈업. 아재도 아짐에도 부처 핸즈업. 왼쪽 오른쪽으로 보이시는 게 우리 울산의 강 태화강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노을진 태화강을 보고 계십니다. 아버님 이렇게 지금 쫙 달리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내가 늘 승용차만 타다가 이 높은 데 가 보니까 울산도 되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누구랑 오신 거예요? 가족끼리 왔는데 사위랑 저희 딸이랑 집사람이랑 4명이 왔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저희가 야경에 대한 동경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뭐 울산 시내에서도 이렇게 버스 타면서 야경을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더 넓은 자동차 전경을 보아라. 자동차 풍경으로는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울산의 모습입니다. 차밭이 계속 보이고 있고요. 지금 어느 게 차밭이에요? 여기 차밭이. 나 몰랐어. 나 차밭이 어디 있어? 이거 차밭이라 그래요. 차밭. 맞네. 차가 나는 곳이니까 차밭이네요. 보성에 녹차밭이 있다면 울산엔 자동차밭이 있다. 다음 야경은 세일러문 부탁해요. 울산대교 전망대 나와라 뿅. 세일러문 고마워요. 첫 번째 야경은 울산대교 전망대입니다. 공단 불빛이 반짝반짝 별처럼 빛나고 맑은 날엔 영남 알프스까지 보인다고 하네요. 울산대교 전망대 높이가 203m입니다. 연포산 높이가 203m. 울산대교 주탑의 높이가 203m예요. 어머나. 공업도시 울산의 야경을 보면서 로맨스가 새록새록 피어납니다. 이 사람들 좋을 때다. 빛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어서 저는 더 밤하늘의 별보다 좋은 별을 보고 있지 않나 생각 드네요. 진짜 별들에게 물어봐 됐네요. 울산의 별빛을 뒤로하고 다음 목적지를 향해 출발. 우리를 달빛의 세계로 안내해 주시는 베테랑 기사님입니다. 달빛 투어를 하시는 분들 주로 뭐라고 말씀 많이 하세요?
상상 외로 울산에서 좋은 별과 좋은 달을 구경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주도보다 좋다는 그런 얘기를 할 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희들이. 다음 목적지 대왕암공원 나와라 뿅. 세일러문 대체 언제 올 거야? 우리는 두 번째 야경을 찾아서 다음 목적지로 출발. 자, 별빛 투어 두 번째 목적지는 대왕암이 되겠습니다. 아, 낮에 대왕암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밤에 대왕암은 또 어떤 모습일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울산의 대표 소풍지 대왕암 공원에 달빛이 내리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풍경은 네.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잘 알 수가 없어요. 네. 근데 멀리서 예. 봤을 때 예. 예,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데 예. 우리 대왕암 공원 예. 저기도 야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야경 일단 보고 네. 안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돼요. 네네네. 자, 이제 입장하시죠. 예. 아, 대왕암이 우리를 부르네요. 대왕암 공원의 야경 잠시 감상해 보시죠. 마치 대왕암 공원의 빗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바닷속에 왔는 것 같아. 지금요? 파도 소리가 물 바위하고 부딪히는 소리. 아, 그렇게 굉장해요? 다음에 낮에는 한 번 더 와야겠어요. 아, 진짜 이게 대낮에 오는 대왕암이랑 이 밤에 만나는 대왕암은 너무 다르네요. 아, 그리고 이게 이제 길을 따라서 조명을 넣어놨는데 아, 느낌이 마치 이렇게 우리를 어떤 뭐 신비의 나라로 안내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아요? 신비의 불빛 속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비록 바람은 거칠고 혼자라 외로웠지만 제가 본 대왕암의 밤은 낮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밤에 밤이슬을 맞은 그런 기분으로 제가 한번 나가자고 했는데 흔쾌히 언해주는 남편이 고맙고 또 이 그 달빛 여행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남편을 보니까 더욱 고맙습니다. 그러세요. 마음대로 따라 모르겠네. 앞으로 열심히 살아야 되겠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아내를 위해서. 아내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진짜. 네. 여보 고마워요. 네.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네, 인생 이만 멋지게 여행하면서 행복하게 삽시다. 예. 아, 야, 오늘 달빛의 교훈이네요. 예. 사랑이 샘솟는 달빛 투어. 다음 목적지는 과연 어딜까요? 자, 우리 조금 전 울산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본 울산대교. 이제 이 시티 투어 버스로 그곳을 지나갑니다. 울산대교에 달빛이 내리면 또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은은한 빛으로 물든 울산대교를 보면서 사람들은 어떤 감정을 느꼈을까요? 동구하고 남구 이어주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도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고 싶어요. 갑자기. 아, 그렇구나. 나도 울산대교처럼 누군가에게 다리가 되고 싶다. 네. 누군가에게 되고 싶어요. 저희 남편에게요. 저 불빛 속에서 열심히 일하느라 열심히 달리느라 울산의 밤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는 달빛 투어 마지막 종착지인 울산 큰애기 야시장으로 설레는 걸음을 옮깁니다. 자, 오늘 별빛 투어의 마지막은 말이죠. 큰애기 야시장에서 마무리합니다. 아, 굉장히 출출한데 야식 먹으러 가실까요? 출발! 두 눈엔 달빛 야경을 가득 담고 이제는 뱃속을 채우러 큰애기 야시장의 불빛 속으로 들어갑니다. 입구부터 침샘 자극, 참을 수 없는 유혹이 우리의 뱃속을 요동치게 하는데요. 많이 먹고 추억도 많이 남겨주세요. 국물이 끝내줘요. 별빛 투어는요? 끝내줘요. 진짜 끝내주네요. 와. 좋은 야경도 같이 보고 같이 하니까 애들하고 같이 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최고였어요. 달의 요정과 함께한 울산 달빛 투어 어떠셨나요? 두 눈엔 달빛 가득, 가슴 속엔 추억 가득, 사랑과 낭만을 그대 품으로 달빛 투어와 함께 울산 야경 속으로 풍덩 빠져보세요.
네, 2층 버스에서 즐기는 울산 야경 투어죠. 아름다운 달빛 여행 잘 만나봤습니다. 노을 지는 태화강부터 대왕암 공원 그리고 야시장까지 정말 멋진 곳들이 참 많았는데요. 온 가족이 함께하는 아주 알찬 여행이 될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다가오는 여름방학의 최고의 인기 코스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자, 전국시대 이번에는요, 강릉의 쿠키맨 3인방을 만나볼까 합니다. 장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옛날 과자에 새로운 재료, 새로운 맛을 더하고요.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건강한 간식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직 쿠키 하나만 보고 뭉친 세 남자의 이야기 지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죠. 딱 봐도 이 운동 많이 했을 것 같고, 군것질이라고는 전혀 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딱 봐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그죠? 어머니도 인정하셨어요,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사실은 제가 이 군것질을 어마어마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 뱃살,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튜브가 장난 아니에요. 근데 오늘 저의 이런 고민을 해결해 주실 3인방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찾아왔거든요. 건강한 간식을 만드는 분들이라는데 그런 게 있을까요? 일단 믿고 한번 가보죠. 건강한 먹거리를 위해 뭉쳤다. 전통과 현대식을 결합한 맛있고 영양 많은 쿠키를 만들겠다는 쿠키맨 3인방을 만나봅니다. 주인공이 있다는 바로 그곳. 어머나 이 고소한 냄새가 시내 전체에 진동을 해가지고 대체 이게 어디서 나나 했는데 여기였습니다. 여기. 쿠키 종류가 1, 2, 3, 4, 5 몇 개입니까? 이 모양도 특이한 것도 많고요. 정신 차려. 자, 여기가 혹시 그 건강한 간식 만든다는 그 세 분이 계신 곳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루 24시간 쿠키에 빠져 산다는 쿠키맨 3인방. 근데 선생님, 제가 입구에서도 이렇게 봤는데 쿠키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예, 만주와 전병으로 나눠가지고요. 각각 한 20여 가지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총 한 40여 정도가 되는 거고, 그 세 분의 관계가 또 궁금한데 뭔가 저랑 비슷한 나이일 것 같고, 그러면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그래서 3대가 운영하시는 거 맞는 거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에헤이, 오늘도 헛다리 김규환 선생. 바로 이분이 오랜 노하우로 과자를 만들고 있는 1대 쿠키맨 임광식 씨. 그리고 성실함과 뚝심으로 뛰어든 열정의 2대 쿠키맨 김영삼 씨. 마지막 뽀송뽀송 새내기 3대 권혁한 씨입니다. 어쨌든 이 쿠키 3인방이 만드는 쿠키가 굉장히 이제 또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제 입맛이 말이죠, 이 보기보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죠. 어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생님, 이 첫 번째 이 주인공 이게 뭔가요? 지금 만드시고 계신 게? 예, 완두콩 만주라고 합니다. 완두콩 만두, 완두 만주. 선생님은 그 언제부터 이 쿠키를 만들게 되신 거예요? 지금 한 20년 될 것 같네요. 20년이요? 예. 그 계기가 어떻게 되셨나요? 하나 있는 아들을 잃고 앞세워버리고, 그 마음 달래기 위해서 각 시골 장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피부치를 잃고 마음 둘 곳 없었던 임광식 씨. 그가 장터에서 만들어내놓은 과자를 먹으며 행복해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웃음을 되찾게 됐습니다. 이왕이면 좀 더 건강한 과자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주고 싶다는 결심도 그때 하게 됐죠. 각 시장으로 5일장으로 다니다 이제 어떤 백화점에 스카우트 해가지고서는 백화점에 쭉 하다 이제 강릉에 다시 와서 동생을 만나게 돼서 동생한테 권유한 겁니다. 스승의 권유로 처음 과자를 접하게 된 김영삼 씨. 이젠 그 누구보다 과자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들고 계신 건 뭐예요? 메밀 전병입니다. 메밀 전병이요? 네. 스승님이라고 해도 의견 충돌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상당히 많죠. 새로운 제품을 만들려고 하다 보면은 선생님이랑 저랑 때론 많은 의견 충돌이 있어서 때론 정말 제가 이 업을 정말 이 일을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진짜요? 예. 하지만 그게 짧은 어떤 제 생각이지 제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하고 바로바로 그때는 제가 마음을 접어버립니다. 하나라도 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스승님의 그림자를 원래 밟으면 안 되거든요. 네. 여기 선생님께 근데 제대로 혹시 뭐 사과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사과 못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빨리 하세요. 죄송합니다 하고. 죄송합니다. 별로 죄송해하는 뭐 어쩌고 아니신데.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사이거든요. 자, 이렇게 1대와 2대의 진한 인연이 있다면 군말 없이 과자에만 집중하는 아직은 초짜. 새내기 3대는 어떻게 해서 이 일에 뛰어들게 된 걸까요? 어떻게 이 쿠키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다른 업종 호텔에서 일을 하다가 여기 사장님을 원래 알고 있었거든요. 예, 알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 이제 뭐 쿠키를 만들어 보자고 하셔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 아니에요? 이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요. 예. 뭘 믿고 이렇게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게 저도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예. 그럼 이렇게 직접 배워보시니까 또 일도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고요. 예, 많이 힘들었는데 다들 같이 이제 모여서 하는 거 보고 저도 제가 나이가 또 제일 젊다 보니까 힘든 모습 보이면 안 되니까 좀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 옛날 할머니가 장에 가서 한 보따리 사오시던 추억의 과자를 요즘 엄마들이 아이들 건강 생각해 꼼꼼히 따져가며 고르는 과자로. 그렇게 3인방은 함께 고민하고 연습하며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람도 먹는 사람도 모두가 기분 좋아지는 행복한 과자가 그들이 바라는 꿈의 결실인 거죠. 야, 드디어 이 쿠키 3인방이 만든 이 쿠키가 완성이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게 완두 만두였죠. 한번 맛을 볼게요. 야, 이게 식감이 안에 완두 꽉 찬 거 보이세요? 방금 만들어 맛보는 쿠키 맛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겠죠? 아, 이제 쿠키 3인방의 마지막 꿈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스승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항상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많은 고객분들한테 정성껏 모실 수 있는 게 꿈입니다. 예, 저희 꿈은 저희 쿠키를 맛보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희 가장 작은 꿈이자 가장 큰 소망입니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한 초보자지만 좋은 스승님 밑에서 많은 노하우를 습득을 해서 손님들에게 좋은 쿠키 먹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달콤한 쿠키 한 조각 안에 참 많은 의미와 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의 꿈과 바람이 늘 변하지 않고 그대로 담겨 있는 좋은 과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드시길 응원합니다. 쿠키 3인방 파이팅! 네, 최근 구미에서는요, 경북도 내 10,000개가 넘는 학생 동아리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이는 대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초중고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서 일일 직업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요. 또 동아리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펼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경북 학생 1만 동아리 대축제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똑같은 책상, 똑같은 교과서, 학생이라면 응당 정해진 수업만 받아야 할까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 세상에는 다양한 직업이 넘쳐나며 사람마다 개성이 다른 법.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이곳을 주목하시면 어떨까요? 학생들만을 위한 축제라 더 기대되고 수업할 때보다 즐겁고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느낌? 신나는 공연도 있고 체험도 많고 진로 체험 스쿨도 있어서 좋아요. 오롯이 학생들만을 위한 학생들에 의한 축제, 이름하여 1만 동아리 대축제가 드디어 막을 올렸습니다. 잠재돼 있던 재능과 끼를 무한 발산, 각자의 개성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있어 심장이 바운스바운스했던 1만 동아리 대축제. 열정은 뿜뿜, 묵혀뒀던 학업 스트레스는 삼진 아웃. 학생들의 활기가 가득했던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봅니다. 이곳은 경북 구미. 이른 아침부터 학생들로 붐비는 축제장 안은 이미 열기가 후끈한데 경북 각지에서 모인 우리 학생들은 어떤 기대를 품고 있을런지요?
동아리들이 많이 참가했는지 참 궁금해요. 재밌는 체험거리하고 볼거리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학생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번 축제. 아니 그런데 벌써 2번째 열리는 거라고요?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이려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13,200여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해보니까 소질 개발, 특기 적성, 또 뜻을 같이 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있으니까 학교 폭력 예방, 따돌림도 예방이 되고 또 하나는 사회성과 인성이 참 좋아집니다. 2015년 처음으로 축제가 열린 뒤 어느덧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사이 학교마다 동아리가 부쩍 늘어 13,000여 동아리가 활동 중이란 사실. 거기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무려 22만여 명. 여기 친구들이 많이 왔고 체험할 것도 많고 볼거리도 너무 많고 재밌어요. 다양한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위해 체계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부스를 체험 활동을 하면서 저희 동아리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운영 방안을 한번 모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회 때보다도 훨씬 풍성해진 1만 동아리 대축제. 특히 학생들의 개성을 적극 반영한 관심 분야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여기는 걱정 인형을 만드는 심리치료 부스입니다. 우리는 VR 체험 공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체험거리가 많은 1만 동아리 축제. 어떤 분야들이 인기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역시 체험하는 게 재밌죠. 이거 만드는 건 너무 재밌었어요. 전시체험존의 경우 참여한 동아리와 유관 기관만 해도 총 87개 부스. 그중 특색 있는 스포츠존과 아트존은 물론 각종 동아리 작품 전시까지 더해졌는데요. 문학, 과학, 예술 등 인기 만점 부스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만든 양념피인데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짱짱 대박입니다. 아주 멋져요. 한번 만들어보세요. 저는 오늘 숲사랑 소년단 동아리 부스를 운영했는데요. 아주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 친구들이 우리 부스에 와가지고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숲에 대해 많이 알아갔다고 하니 저도 너무 보람스럽고요. 다른 운영 부스도 저희가 체험해봤는데요. 제가 체험한 부스들도 너무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개성을 엿볼 수 있는 핫플레이스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공연과 경연! 단연 폭발적인 반응을 보인 곳은 공연과 경연! 버스킹은 물론 동아리 공연과 댄스 경연까지 합세해 그야말로 화끈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에 응원하는 재미까지 쏠쏠했답니다. 되게 좋아요. 친구들이랑 춤추는 거 좋아하는데 다 같이 나와가지고 기분도 좋고 되게 재밌었어요. 춤을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스트레스도 풀리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학교 다니는데 더 이제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 분야 중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곳은 바로 일일 학교. 무려 1000여 명이 미리 신청을 할 만큼 경쟁이 치열했던 분야였다죠. 일일 학교에선 자신이 꿈꾸던 장르를 미리 체험해보고 실전 수업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진로 체험 스쿨과 창의 스쿨로 나뉘어 건축, 패션, 드론, 항공 승무원은 물론 미래 IT 분야로 각광받는 로봇, 게임, 3D 프린팅까지 다채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쉽게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축제에서 특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은 동아리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심화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관심 분야를 하루 종일 경험해볼 수 있다는 매력 때문인지 무엇보다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았다죠. 저희 꿈이 승무원인데 학교 동아리나 이런 데 승무원 동아리가 잘 개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거 경험하기 되게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자세하게 체험하면서 승무원 꿈을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제가 진로가 건축인데 여기에서 건축 체험도 하고 있어서 매우 저희 진로 사항과도 연결이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참여형 축제,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충실한 축제가 바로 1만 동아리 대축제.
그러나 진짜는 아직 남았습니다. 바로 학술대회인데요. 학생들의 시각에서 직접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지라 그동안 동아리를 통해 연구했던 결과들을 직접 PR하기도 하고 또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판에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저희가 평소에 관심 있던 분야를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연구할 수 있어서 진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생들을 위한 축제라고는 하지만 부모님들 역시 같이 어울렸던 자리. 학생들의 꿈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우리 부모님들도 눈을 반짝였는데 이번 축제 어떻게 보셨는지요? 부스가 너무너무 많고요. 어마어마하네요. 원래는 몰랐었거든요. 우리 애가 참여를 해서 저도 이제 부모 입장에서 왔는데 1회 때는 못 왔던 게 제가 너무 아쉬울 정도로 너무너무 많고요. 동아리가 너무 많은데 한 곳에서 다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10,000개가 넘는 동아리가 활동한다는 것은 그만큼 학생들의 재능이 다양하다는 것. 드론이며 로봇 배틀 그리고 댄스와 공연까지 이처럼 동아리는 우리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있는데요. 평소에 경찰이 하고 싶었는데 오늘 옷 입어보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충성! 평소에 이런 멋진 제복을 입어볼 기회가 많이 없는데 오늘 입어봐서 재밌고 특별한 추억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지 못한 이런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여기 이 체험전이 계속 쭉쭉 이어져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생을 위한 축제 그리고 부모님들도 대만족하는 축제. 앞으로도 동아리가 학생들의 꿈을 향한 도전의 화촉점이 될 수 있겠죠? 동아리가 처음에는 학교에서 중심이 되고 선생님들이 장려를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지속성이 있으려면 자생 동아리가 돼야 됩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동아리가 계속이 돼야 되는데 선생님이 계속 지도해서는 그 지속성이 없습니다. 자생 동아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계속해 하고자 합니다. 내일을 위해 도전하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학생들. 딱딱한 수업에서 벗어나 자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을 때 우리 학생들의 열정도 살아나는 거겠죠. 일만 동아리 시대가 열린 만큼 앞으로도 더욱 전진할 학생들의 미래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왕성한 동아리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의 나를 말하는 설레는 도전! 일반 동아리 축제가 기가 막히네! 네, 내일의 나를 만나는 설레는 도전. 경북 청소년들의 꿈이 펼쳐진 축제 현장 잘 만나봤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동아리가 10,000개가 넘는다는 것도 참 놀라운데요. 그 종류도 정말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가 축제 2번째를 맞이한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키워주는 축제가 잘 자리매김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전주에서는요, 명인, 명가로 지정받은 전통 음식 100여 가지를 타임캡슐에 담아서 보관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맛의 모든 비밀과 비법을 담아서 50년 후에 후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타임캡슐에 담겨질 전주 음식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타공인 맛의 고장으로 불리는 전주. 그곳에서 색다른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전주의 맛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이야기. 지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필요한 분이 있다고 그래서 찾아왔는데 절 찾으신 분 맞나요? 네, 맞아요. 제가 찾았어요. 오늘 1일 조사원으로 좀 부탁드리려고 연락을 드렸거든요. 잘 찾으셨습니다. 제가 조사는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역할을 하면 되죠? 지금 전주시에서 후손에다가 자료를 남겨야 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음식들을 모아서 타임캡슐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식당에 좀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요거 식당에 전달해서 요 안에다가 이제 그 조리된 음식을 담아오면 제가 되는 건가요? 음식은 아니고 이 안에 요리법을 담아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그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비법, 요리법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전주시에서 명인, 명가 그리고 대물림 음식 이런 곳들을 다 통틀어서 100군데를 조사를 했거든요. 선생님, 100군데를 저보고 다 돌아다니라고 100군데를?
오늘 100군데를 다 부탁드리는 건 아니고 네. 오늘은 2군데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 깜짝 놀랐어요. 100군데 다 가버리는 줄 알고. 2군데만. 수많은 상패에서 느껴지는 첫 번째 주인공의 존재감. 우순덕 씨는 3년 전 전주 음식 명인으로 선정돼 프랑스까지 전주의 맛을 전하고 온 한식 전도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선생님의 특별한 비법을 이제 담아가려고 이렇게 타임캡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비법을 아무나 해주고 안 돼요. 아니 그래도 우리 그 후손들을 위해서 선생님의 이 비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제가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저는 이제 전통성을 고집해가지고 정말로 전통성은 이렇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거기다 넣어주고 싶지요. 우순덕 씨가 타임캡슐에 보관할 첫 번째 메뉴는 한식 국가대표 불고기인데요. 요리 경력 30년에 빛나는 그녀의 키워드는 바로 전통. 전통 불고기란 어떤 걸까요? 선생님, 이 불고기를 천일염하고 후추만 이렇게 뿌려서 먹네요, 그냥. 원래 숯불에다가 구운 고기는 다른 양념이 없이 천일염 소금으로 아주 맛있는 맛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천일염 속에는 네. 우리가 아미노산 성분이나 맛있는 성분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도톰하게 썰어서 소금을 뿌려서 구웠을 때 입안에서 꼭꼭 씹으면 육질이 품어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 최고의 불고기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불과 고기의 만남 불고기. 지금처럼 프라이팬이 없던 시절엔 어떻게 고기를 구워 먹었을까요? 우명인의 손길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와, 선생님 근데 고기 굽는 방법이 정말 좀 독특합니다. 이렇게 불이 막 올라오고 막 그래요. 예, 그죠. 예. 근데 옛날에는 불고기 하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드셨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그 숯불에다 굽지 않고 좀 이제 빠르게 어떻게 하면 숯불 향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의미에서 제가 불을 팬 속으로 담아 넣어서 불의 향을 품어내게 만들었죠. 이번엔 주방 안에 정겨운 향이 퍼집니다. 옛 맛을 내는 데는 장맛이 기본이죠. 그녀가 음식점을 시작했을 때부터 담가온 씨된장. 그 깊은 맛을 풀어낸 강된장이 타임캡슐 두 번째 메뉴입니다. 마지막 요리는요. 이 한식에서는 정말 빠져서는 안 될 더덕구이잖아요. 네. 더덕구이는 뭐 간단할 것 같아요. 이 더덕에다가 고추장 양념만 딱 발라서 구우면은 더덕구이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 무슨 더덕에다가 고추장을 먼저 발라요? 그럼 안 되나요? 그럼요. 유장을 발라서 재워 두었다가 고추장 양념을 발라서 굽는 거예요. 유장은 어떤 건가요? 유장은 이제 기름하고 우리 네. 국간장하고요. 네.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바른 거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간단한 게 아닌 거군요. 그렇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네요. 그냥 되는 것은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양념이 입에 딱 달라붙는 아주 매콤하고 향이 막 입에서 돌아요. 와, 이 숯불 향이 납니다. 고기가 입에서 살살 녹아요. 맛있다. 일일 조사원 재진 씨가 음식 맛에 취해 있는 사이 우명이는 타임캡슐에 집중해 보는데요. 하나라도 빠질세라 꼼꼼히 적어내려 갑니다. 선생님 다 쓰셨어요? 네. 선생님 쓰시는 동안에 제가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거짓말 참말이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타임캡슐 프로젝트 이렇게 함께 했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맨 처음에는 그냥 별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준비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잘했구나. 이런 일도 있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또 섭섭하기도 했어요. 섭섭한 걸 왜 섭섭하시죠? 내가 이 자리에 50년 후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쉬움도 있고 섭섭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가 전통성을 살린 레시피를 보관하고 있다라는 거는 제 행복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요걸 잘 가져가서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잘 볼 수 있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골목 깊은 곳에 위치한 두 번째 타임캡슐 선정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요 타임캡슐에 이 집 비법을 우리가 담아다가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전해드리거든요.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흔쾌히 알려드려야죠. 흔쾌히 알려주십니까? 네네네. 근데 어느 분이 사장님이세요? 이분이 사장님이신데요. 네네.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 네, 저는 이 집 아들이고요. 어머님의 요리를 배워서 대를 이어서 음식점을 운영하려고 지금 어머님께 수업 중에 있습니다. 두 사람이 타임캡슐에 담을 음식은 보거 요리인데요. 46년 보거길만 걸어온 어머니와 그 맛이 사라지는 게 아쉬워 대를 잇기로 결심한 아들. 모자가 머리를 맞대고 한자 한자 종이를 채워갑니다. 다 쓰셨나요? 예. 쓰셨군요. 와, 그러면은 우리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잘 따라할 수 있게 요대로 요리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해드려야죠. 보거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보거 손질이겠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요리가 아니기에 더욱 빛나는 손길입니다. 이 보거탕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보거겠죠? 네, 그렇죠. 복을 싱싱한 복을 선택을 해야 돼요. 육안으로 보면 저는 그냥 알아볼 수가 있어요. 육안으로 예. 눈알도 맑아야 되고 지느러미가 지금 이게 갈색이죠. 갈색 지느러미는 이렇게 짙은 갈색이 나야 되고 노란 지느러미가 있을 때는 노란 색깔이 선명해야 돼요. 또 이제 손질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이 있어서. 이 손질은 어떻게 손질은 지금 우리 아들이 참 잘해요. 독이라는 생선 자체는 눈에도 독이 들어있고 심지어 피 속에도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제독이 안 된 부분이 있는지 두 번, 세 번 살펴보고 손님상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핏물을 뺍니다. 핏물을 또 빼주는 핏물까지 완전하게 빼주어야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복요리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네네. 아니 제가 육수에 들어가는 재료 보니까 아니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요. 저희 집은요. 제가 어머니한테 배운 비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까? 예. 이겁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이겁니다. 짠! 아니 잠깐만요. 네네. 근데 선생님, 아니 이것도 멸치잖아요. 예, 맞습니다. 멸치입니다. 멸치 원래 육수할 때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알려주셔야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면 곤란하고 타임캡슐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래요? 예, 50년 후에 전주 시민분들께 공개하겠습니다. 강한 자신감으로 끓여낸 육수와 콩나물 미나리가 만나니 46년 내공 보거탕이 완성됩니다. 정말 냄새도 좋고요. 막 군침이 막 돌고 있습니다. 보고 맑은 탕을 먼저 드셔요. 이거를 바다의 맛이. 아까 싱싱한 보거잖아요. 탱글탱글 이게 쫀득쫀득. 특히 미나리와 콩나물 같이 먹으니까요. 이야, 이거 전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드세요. 진짜로. 이제 찜을 한번 제가. 찜이 또 기대가 됩니다. 이게 또. 매콤함과 고소함까지. 양념이 이게 맛있게 들어가요. 저희만 비법장으로 비볐기 때문에 맛있어요. 비법장. 보거탕만큼이나 사랑받는 메뉴. 복찜도 함께 타임캡슐에 등극. 매콤달콤 먹음직스런 빛깔로 중무장한 복찜의 비법. 알고 싶다면 50년 후에 꼭 타임캡슐을 열어봐야겠죠? 이 복요리가 이 타임캡슐에 들어가서요. 이제 50년 후에 우리 후손들한테 공개가 될 텐데 우리 어머님 기분이 어떠세요? 지금도 이게 말씀을 드리려니 가슴이 두근두근한 거 있죠. 그냥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날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후에라도 이 비법을 보시고 요리를 해보신 전주 시민들께서 50년 전에 과연 이름난
보고 맛집이었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저희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고 감사함이죠. 예. 그러면 맛있는 이 비법을 요 타임캡슐에 잠깐만요. 예? 이것도 함께 넣었으면 좋겠어요. 요거 뭔가요? 이거는 제가 지금 46년 넘도록까지 이걸로 복을 다 다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모양이 아니고 이 배가 불룩 나왔던 칼인데 쓰고 달아져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게 달아진 거예요? 예, 이거 제가 역사니까 넣고 싶어요. 요거를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이제 넣어서 소주 기자가 가지고 이거 제가 가서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주의 맛을 오래도록 이어가려는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있는 한 맛의 고장이라는 수식어는 영원히 전주 앞에서 떠나지 않을 듯한데요. 전주 음식의 50년 후 그리고 100년 후를 기대해 봅니다. 네, 전주 음식의 역사 자료가 만들어지는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잊혀지고 사라지는 음식들이 참 많은데요. 이렇게 조리법과 노하우를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정말 큰 유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국시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더 다양한 소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